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기업 분석을 맡고 있는 강효주입니다. 중국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시진핑 3년임 이후 최근 중국 시장에 대한 센티멘트가 나빠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3년임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진핑 정부가 파워를 쥐면서 오히려 투자할 만한 테마, 그리고 종목은 고르기 쉬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돈이 모일 것이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이죠. 그럼 2023년부터 시진핑 3년임 이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큰 의심 없이 애국주의, 즉 국산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산화 중에서도 실제로 실현 가능한 부분인 세계 세부 산업에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안보와 직결된 방산, 두 번째가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곡물 종자 산업, 그리고 마지막이 성장을 위한 동수서산입니다. 해당 국산화 산업들을 2023년에 애국주의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공부해 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책이 가장 구체화되고 있는 동수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수서산이 뭘까? 최근 한국 뉴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단어죠. 동쪽에서 데이터 트래픽이 다수 발생하는데 동쪽에는 더 이상 땅도 자원도 없으니 서쪽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지어서 동쪽을 지원해주자라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현재 처해진 상황상 경기 측면에서나 정치 측면에서나 동수서산이 다음 중국을 이끌 산업이라고 보는 근거가 명확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면 먼저 경기 측면에서 2018년으로 돌아가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지난 5년간 메인 투자 테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복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GDP를 성장시키겠다라는 거죠. GDP는 소비, 수출, 투자로 결정되는데 사실 소비는 정부가 뭘 어떻게 한다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수출은 2018년 당시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기대하기 힘들어졌죠. 그럼 당시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부양 방법은 투자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투자는 또 제조업, 부동산, 인프라로 나눠지는데 제조업은 세계의 공장 위치가 흔들리고 있으니 아니고 부동산은 정부가 투기를 막고 있었으니 이 역시도 아니고 중국 정부에게는 경기를 부양할 수단이 인프라밖에는 없었던 셈입니다. 인프라 중에서도 도로와 같은 구형 인프라는 이미 다 지었으니 새로운 인프라 투자처가 필요하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정부가 2018년 신형 인프라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하기 참 편하게도 2018년 당시 이미 신형 인프라에 해당하는 7개 항목을 정부는 정확히 찝어줬습니다. 그동안 KB증권에서 중국 재생에너지 기업을 다수 추천했던 이유가 지정해줬던 7개 항목 중에 중국이 미국의 영향 없이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게 재생에너지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운 좋게 탄소 중립이라는 테마까지 겹치면서 지금까지 중국 경기와 시장을 이끌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예상치 못한 코로나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경기 부양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2018년에 제시했던 신형 인프라 항목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메인으로 제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동수서산과 연결된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정치적 혹은 재정적 측면에서도 동수서산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은 미국과 다르게 중국 3대 국유 통신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전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을 개발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중국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정부 영향력 산하로 들어오게 된 빅테크 기업의 자본을 이용하는 게
가장 용이한 방법일 수 있겠죠. 알리바바, 텐센트가 빅데이터 클라우딩에서 가장 높은 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빅테크 기업 제육성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가 측면에서도 2018년에 미국이 화웨이와 GT를 규제한 이후 통신 섹터나 관련 부품사들이 주가가 가장 눌려 있어서 부담이 덜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동수서산 투자 규모는 어떻게 될까? 이 동수서산이 아직 제대로 된 정책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2025년까지의 1차 투자 규모가 구체적으로 발표가 모두 된 상황입니다. 총 8개 지역에서 10개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짓겠다라고 지역 선정이 모두 맞춰진 상황이고요. 해당 지역에서 서버의 캐비닛 역할인 렉수를 몇 개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투자 금액까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종합해보면 2025년까지 약 330만 개 렉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신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 렉수 520만 개의 절반 이상을 3년 안에 짓겠다라는 거죠. 이를 금액으로 추산해보면 위안화로 약 6,800억 위안 수준인데요. 한화로는 약 140조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대규모 프로젝트인지 조금 더 와닿죠. 동수서산 투자 초기에 집중해야 할 분야는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중에서도 국산화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계획 수립을 마친 지금부터는 서버와 같은 IT 장비를 설치하기 전 약 2년간 부지 건설, 네트워크 연결, 지원 인프라 설치가 먼저 선행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땅을 다듬고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해 광 케이블과 광 모듈을 설치하고 그 다음 건물을 지은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포트 시스템들, 예를 들면 건물 내 온도와 습도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공조 시스템, 정전되었을 때 비상전원 장치로 쓰이는 UPS, 전체 전력을 관리하는 전력 반도체 등을 먼저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는 2018년 정부가 신형 인프라 7대 항목을 제시한 이후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모두 성공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추세입니다. 추가로 동수서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임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동수서산을 통해 건설될 데이터 센터를 대부분 재생에너지를 발전을 통해 돌리겠다라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다행히도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은 중국 내부에서 이미 국산화를 마친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보다는 에너지 저장, ESS와 효율 증진에 있는데요. 에너지 저장 부분에서는 ESS용 인버터, 양수 저장 장치, 효율 증진 부분에서는 태양광 셀 장비 기술에서 중국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 확대뿐 아니라 해외 수출도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최선호 관심 종목은 데이터 센터 건설 단계에서 수입산 대체가 기대되는 광 케이블의 강소형통광전자, 광 모듈의 중지 쉬창, 공조 시스템의 잉웨이커, UPS의 과사달, 전력 반도체의 쓰다 반도체입니다.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가정용 ESS용 인버터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구디, 중국 양수저장 장치 점유율 80%에 달하는 중국 전력건설, 마지막으로 글로벌 태양광 셀 레이저 장비 시장 8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디얼 레이저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산업이 방대하다 보니 관심 종목도 많죠. 관련 기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애국주의 테마 중에서도 정책이 가장 구체화되고 있는 동수서산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동수서산이란 중국의 서부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건설해서 동부의 데이터 수요를 지원하겠다라는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정부는 2025년까지 구체적인 지역과 투자 규모 설정을 마쳤고요.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산업은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중에서도 기술력 증진을 통해 수입산 대체가 실현되고 있는 분야로 광 케이블, 광 모듈, 공조 시스템, UPS, 전력 반도체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동수서산의 주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라는 점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 내부는 물론 해외 수출 기회까지 관찰되는 분야인 ESS용 인버터, 양수 저장 장치, 그리고 태양광 셀 장비에 관심을 가져보자 정도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관심 종목 중에서도 지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식 플렉스의 강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